내가 뭘 본 거지? 부부의 세계 맞아?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머리가 아팠던 11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간 꼴보기 싫었던 설명숙이 지선우에겐 짱을 먹이고 저희에겐 사이다를 먹여줬던 11화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몇 가지 뇌피셜들이 잘 들어맞아 기분이 좋으면서도 뭔가 한 귀퉁이가 계속 쎄했던 11화. 중간까지 민현서가 범인이고 이태호에게 덮어씌우려다가 지선우가 본인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이태호를 범인으로 몰려는 건가 하는 주접을 떨며 마치 내가 무슨 김상중이나 된 것처럼 속으로 계속 그란데 말입니다를 찾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처음부터 다시 복귀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하닐 감독의 전작인 미스티, 비슷한 분위기에 품이 있는 그녀, 스카이캐슬, 이 모든 것을 즐겁게 봤던 제가 너무 일반화에 빠져 범인 찾기에 심취해 있던 건 아닐까. 범인 찾기 뇌피셜이 조회수가 좋으니까 나부터도 그렇게 몰고 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 후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니 부부의 세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살인사건이지 않을까 싶더군요. 그럼 왜 굳이 누군가를 죽여서 사람들을 흔든 걸까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선 살인사건이란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사건으로 인한 주인공들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본 오늘 부부의 세계가 말해주는 의미는 질긴 인연이었습니다. 박인규가 떨어지고 난 후 보여지는 상황들로 하여금 끈차고 맘먹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인연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전 이제 살인사건은 박인규의 자살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범인으로 굳이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그리고 범인 같은 사람도 없으니까요. 여회장의 CCTV는 그가 누군가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기보단 그 CCTV를 본 후 본인만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 판을 좌지우지하려는 딱 그 정도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죽인 사람은 없지만 누구든 범인으로 몰 수 있는 여병규만의 무기 말이죠. 오늘 리뷰도 역시 줄거리 형식이 아닌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방송은 소중하니까요. 첫 번째 질긴 인연은 바로 박인규와 민현서입니다. 부부의 세계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웠던 본인은 사랑이라고 말하던 집착. 오늘 민현서는 그 고리를 끊어내었죠.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서 박인규조차 민현서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게 했던 그 동정심. 민현서는 박인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해하고 가여워했죠.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박인규가 더 사람다워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박인규를 믿어줄 수 없었고 그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진실을 말해주었죠. 더 이상의 희망이나 미래는 없다고. 박인규도 알고 있었지만 절대 듣기 싫었던 그 말을 직접 들은 후에는 민현서를 잡기 힘들었을 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만들 수도 잡을 수도 없다는 진실은 그의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그게 옥상에서 떨어진 이유겠죠. 누군가 박인규를 죽였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이 진실이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하지만 박인규가 죽어서 끝날 줄 알았던 인연은 민현서의 발목을 다시 붙잡죠. 편히 보내주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박인규와 민현서의 질긴 인연. 두 번째 질긴 인연은 고예림과 손재혁의 인연입니다. 문득 뉴스를 읽으며 거실에서 했던 말이 공허함으로 돌아왔을 때 아직은 그 집에 손재혁이 없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게 만드는 익숙함. 뒤도 안 돌아볼 것처럼 이혼 서류를 낚아채가고도 아침에 집에 와서 자고 있는 손재혁에게 무시하는 대신 화를 내며 깨워주고 주스를 따라주는 자연스러움. 도장을 찍던 손재혁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놔줄게 라고 묻고 그 이야기를 들은 재혁이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이거 찢어도 돼? 라고 했을 때 보인 찰나의 망설임. 지선우가 바라보는 눈빛을 보고 흘렸던 고예림의 눈물. 그리고 손재혁이 보여준 찌질함과 뻔뻔함 뒤에 감춰진 미련과 아쉬움. 이 모든 것이 두 번째 질긴 인연이 아닐까 합니다. 세 번째 질긴 인연은 지선우와 이태호입니다. 결국 박인규 사건을 통해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은 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의 용의자를 통해 각자가 범인으로 생각한 사람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세 사람의 감정을 더 잘 읽어보라고요. 저는 이태호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태호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 제 눈에 보인 건 이태호가 범인일 거란 확신이 아니라
지몬보다 지선우를 더 걱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이태호가 지선우를 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보다 먼저 경찰서에 가서 알고 있는 걸 얘기했겠죠. 지선우를 쫓아내고 싶어 안달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태호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민현서에게 뒤집어 씌우자고 했죠. 지선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현서에게 이태호 얘기를 듣고 반지를 받았을 때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다면 그 꼴배기 싫은 이태호를 한 방에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지선우도 이태호도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준영이었겠죠. 준영이는 오늘 지선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여기서 지선우는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호도 민현서도 자신도 그 누구도 범인이 되어선 안 된다. 준영이에게 이혼 부모뿐이 아니라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굴레는 씌울 수 없다고요. 물론 지선우 이태호 간의 어느 정도의 애증과 미련은 지난 10화에서 확인했죠. 하지만 오늘은 둘 사이의 준영이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식 때문에 산다. 자식이 있으면 이혼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 이 두 사람에겐 끊을래야 끊어낼 수 없는 준영이라는 끈이 존재하고 그렇게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사람을 치워버릴 절호의 찬스에서도 서로를 의도치 않게 걱정하고 도와야 하는 그런 끈인 것이죠. 결국 이번 사건은 이 두 사람이 아직은 쉽게 끊어질 인연이 아닌 정말 질기디 질긴 인연이란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화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모습 속에서도 부부의 세계만의 인물 내면을 정말 잘 보여준 그런 회차였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끝내면 뭔가 좀 아쉬우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병규와 민현서는 어떤 생각일까? 일단 여병규가 이 사건을 통해 한 일은 사건 다음날 고산역에 가서 CCTV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럼 여병규는 굳이 왜 본인이 관련된 사건도 아닌데 CCTV를 빼왔을까요? 이 CCTV가 바로 여병규의 기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병규는 아직 이태호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여병규에겐 확신이 필요했죠. 여병규는 골프장에서 여다경을 떠봅니다. 하지만 여다경은 아직 이태호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다경마저 이태호를 버릴 수 있는 확신이 필요했죠. 그래서 모든 진실이 담긴 CCTV를 없애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저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걸론 부족하다고 판단한 여병규가 저는 한 사람을 더 끌어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민현서가 왜 경찰서에 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선우와 여병규가 짜고 자신을 범인으로 몰 것 같아서 선수를 쳤다. 지선우가 본인 때문에 여병규와 불리한 거래를 할 것 같아서 총대를 맨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11화 마지막 이태호는 경찰에 잡혀가기 전 여다경과 여병규에게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둘은 전화를 받지 않죠. 이때 이미 이태호를 버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뭔가 확신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럼 그 확신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저는 여병규가 그 확신을 민현서를 통해 알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저 CCTV를 감추는 것만으론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힘들다고요. 적어도 한 명은 확실한 용의자를 만들어야 둘의 사이를 시험해 볼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이 에라이 자식아 라고 욕을 하셔도 한 가지 예상을 해봅니다. 민현서가 고산역을 나온 후 지선우를 만나기 전 사이에 어떻게든 여병규와 소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병규는 부탁이든 협박이든 민현서로 하여금 지선우에게 이태호를 확실한 용의자로 생각하게 만든 거죠. 지선우에겐 민현서의 얘기만큼 믿음이 가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확실한 용의자를 만들어줬음에도 지선우가 이태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둘 사이에 무언가 남아있다는 확신으로 확실한 증거는 없겠죠. 그것을 이미 파악하고 여다경에게도 사실을 알린 후이니 둘 다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병규는 민현서에게도 언지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가 지선우에게 이태호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가져다 주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네가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다. 혹시라도 네가 지선우를 못 믿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경찰에 가서 이태호를 신고해라. 그런 얘기를 듣고 난 후라면 지선우가 여병규와 있는 장면은 민현서에게 충분히 지선우를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보일 수 있고 그렇게 오해를 한 민현서는 여병규의 말대로 이태호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죠. 제 뇌피셜대로 모든 것이 비슷하게 흘러갔다면 여병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나봐요 라고 말하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물론 이것은 뇌피셜이고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 즐기는 유흥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과연 오늘 밤엔 또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될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뭔일 이슈의 리뷰아재였습니다.